안녕하세요. 저는 여성학자 오혜민입니다. 한예종에서 지난 6년 동안 한예종의 모든 신입생들, 그러니까 영상원, 연극원, 무용원, 미술원, 음악원, 전통예술원까지 모든 신입생들이 필수로 들어야만 하는 교과목 예술가의 젠더 연습을 6년 동안 가르쳤고요. 올해 3월부터는 한예종을 떠나서 튜빙엔 대학, 독일의 튜빙엔이라는 곳에 와서 대학에서 포닥 펠로우십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초에 이제 여성 청년 페미니스트에게 페미니즘 그리고 반페미니즘 백래시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박사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반페미니즘, 여성 청년, 페미니스트 교육, 그러니까 페다고지 등에 관한 주제로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사실 되게 우연히 시작이 됐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 책에 담았던 내용들을 과제 이제 서면 피드백으로 계속해서 해오고 있기는 했었는데요. 2013년 9월 경향신문 플랫이라는 곳에서 저와 제 수업을 인터뷰한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도서 출판 날, 그러니까 태학사의 편집자인 여미숙 선생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는 그 시기, 중고등학생들의 양육자들을 위해서라도 반페미니즘의 대표적인 방식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소개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으셨대요. 그간 필수 수업에서 이제 예비 예술인인 학생들에게 페미니즘을 통해 사회와 나의 위치를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100명이든 100명이 넘어가든, 그리고 저에게 호의적이든 아니든 1대1 서면 피드백을 꼭 이어왔다고 아까도 잠깐 말을 했는데요. 매 학기 반복되는 굉장히 뻔하지만 또 매번 흰머리를 많이 나게 만드는, 머리를 싸매게 만드는 고약한 질문들을 몇 가지 선정을 해서 그간 고심해서 내놓았던 답변들을 좀 추려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더 깊은 얘기, 더 심오한 얘기들이, 더 날카로운 얘기들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지만, 보다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책을 만드는 걸 목표로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이기겠다라는 어떤 목표만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어떤 제스처를 건넬 수 있는, 혹은 요 정도 수준까지를 이해하기 전에는 굳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라고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선으로 책을 썼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뒤에 더 깊은 대화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썼기 때문에 아마도 이 책은 제가 쓴 책 중에 가장 간단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썼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썼고 편집자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 책에서 지금 이 책 갖고 얘기하고 있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런 질문으로 인해서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더 이상 너무 많은 힘을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컸어요. 진지하지도 않고 사실은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닌, 너무 쉽게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조롱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에 쏘는 에너지를 좀 많이 아껴서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더 귀한 곳에 이 질문들, 에너지가 쓰이길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에너지를요. 어쩌면 제가 그동안 수업을 해오면서 늘 꿈꿨던 꿈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계속 매번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 학기 같은 질문에 답을 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조금 노련해지기는 했지만, 저는 왜 계속해서 매 학기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나라는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 질문을 한 사람들은 어쩌면 저에게 처음 그 질문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미 그 질문을 이 책의 제목처럼 2만 번 정도 들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그 과정, 지겹고 대답하기도 귀찮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다른 분들은 조금은 수월하게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특히 강한 반발을 받는 이유 뭘까요? 우리 사회가 개선해 가야 될 방향이 있을까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몇 가지 모먼트들이 있었지만 기점이 되는 사회 변화를 꿈꿨던, 우리가 어떤 것을 일상에서부터 차근차근 추구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사회 대개혁이라는 말들로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정권을 이제 무너뜨리고 넘어가자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마주했던 불평등에 대한 숙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면서 어떤 방법과 새로운 관점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고 전 사회적으로 한번 동의를 구해보자라는 숙고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페미니즘은 일상과 인식, 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질문을 제기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평등인지 더 정의로운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상이자 지향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딱 하나로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어떤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점에선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그 질문과 비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고 익숙하던 일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새로운 관점을 요청하는 과정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조금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변화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현재의 관습이 좀 편안했던, 그래서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은 그런 변화의 조짐이 더 불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 제가 너무 편리하게 이용했던 굉장히 빠른 서비스가 누군가의 노동을 굉장히 열악하게, 노동 조건을 굉장히 열악하게 만드는 일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저는 그 부분을 선택하고 쉽게 소비하던 걸 조금 줄여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좀 기꺼이 겪을 필요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도전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꺼내기 때문에 사실 페미니즘이 언제나 편안하고 안온하고 안전하기만 하기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페미니즘이 주는 어떤 안전한 감각,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동안 특히 누군가 도통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편안함 혹은 어떤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하는 굉장히 또 멋진 학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페미니스트들이 수적으로 다수가 되는 것, 일상 곳곳에서 새로운 질문을 해나가는 과정부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책임자의 위치까지 자리를 잡아가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발도 크겠지만 이미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질문이 전보다 많이 활성화됐거든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확실하게 정체화하든 아직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라고 부정하든 간에요. 앞으로는 아무리 막아봤자 그리고 반발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한들 그 변화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런 풍경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변화가 주는 불편함을 조금은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이 지금까지 내 삶을 더 확장시키는 과정으로 조금은 즐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려고요. 네, 페미니즘을 둘러싼 오해와 백래시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네, 사실은 그걸 찾고 싶어서 연구를 하러 독일에 오기도 했어요. 독일이 이제 반페미니즘의 성향은 확연히 적은 곳이지만 또 다른 식의 되게 누적된 사회적 문제가 있고 특히 이주자 혐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이 좀 거세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더더욱이요. 책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구사한 부분이 약간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단 하나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책 챕터를 보면 중간에 막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스폰가요? 네,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라는 선포. 제가 이거 공들여서 공백으로 막 남겨달라고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천천히 설명을 해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는 당신의 상황에 대입을 해봐라 라고 이제 딱 조금은 강하게 거칠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는 그냥 표정으로 수만 가지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꼭 말을 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결국엔 더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조금씩 접하고 온갖 편견으로 만들어놨던 상상페미를 만나는 대신에 살아 숨쉬는 사람으로서 페미니스트들을 일상적으로 자주, 아니 어디서나 항상 마주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당연히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너 페미니스트야? 페미냐? 라는 질문이 통용되는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너 반페미야? 페미니즘 혐오해? 라는 질문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무튼 현실에서 그동안 수많은 반발에 직면했던 제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잘 설계된 매우 큰 고심을 거친 잘 설득할 수 있는 굉장히 노력한 어떤 설명이나 설득보다요. 그냥 젤리 하나 사서 이렇게 딱 건네주고 화내고 울고 웃는 굉장히 인간적인 신호를 꾸준하게 보내는 것 자체로도
팸이라는 건 굉장히 악독하고 굉장히 멀리 있고 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일 것이다 라고 믿고 있던 상대방을,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를 끊임없이 대상화했던, 특히 온라인상에서 특히 대상화해왔던 이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절차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그 반감을 가진 학생들을 꾸준히 만나고 여러 가지 면모를 보여주면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이미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선생님 책 되게 많이 읽었네? 이러면서 당연하죠. 제가 박사를 그냥 하진 않았잖아요. 공부를 나름 오래 했는데, 네, 그런 면모에도 약간 화들짝 놀래기도 하고요. 왜냐면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냥 온라인에서 대충 본 몇 가지 지식에 주워들은 얘기로 그냥 툭툭 던지는 얘기라고 상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진짜 그냥 젤리 줬더니, 선생님 친절해, 착해, 고마워, 막 이러면서 또 마음을 확 바꾼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농담 같죠? 사실입니다. 네.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의 학문적 경험이 제 연구와 교육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석사를 했던 벌써 이제 한 10년이 좀 넘은 과거예요. 석사를 한 베를린 자유대 젠더 다양성 역량이라는 과정이었거든요. 정확한 이름이. 10년 동안 파일럿 과정을 거쳐서 정말 실험적인 교육을 만들어간 결과물이었다고 해요. 저는 2기로 입학을 했고요. 이 프로젝트를 쭉 끌고 가시던 선생님이 번아웃이 오는 바람에 결국 프로젝트에서 중도 하차하면서 약간 흐지부지 되면서 구심점이 조금 사라지면서 잠깐 신입생 모집을 중단할 만큼 굉장히 애를 쓴 과정이기도 했다고 해요. 제가 졸업한 후에 몇 년 후에 다른 분들이 다시 뭉쳐서 필요성을 깨닫고 학과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저는 운 좋게 이 실험적인 과정에 2기로 입학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은 기존의 그 강연식 교육에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어떤 학교를 개선시키는 프로젝트를 연습하다든가 어떤 시의 다양성을 증능시키기 위한 전문가 선생님과 어떤 같이 고심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방식,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루 종일 뭔가 심리 상담 같은 워크숍도 하고 대화 같은 걸, 비폭력 대화를 비롯한 갈등 해결 연습 이런 식의 대화도 하는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학문적으로 막 배운 게 없었다라기보다 굉장히 학문적으로 탄탄한 교과목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방법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법을 분석하고 정책을 분석하고 하는 수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좀 신선했어요. 그리고 공부가 즐겁다는 걸 정말 푹 느끼게 됐던 과정이었는데요. 그 덕에 여성학이 어디까지 적용 가능한가를 마음껏 느끼며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도 어떤 딱딱한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책상과 있던 강의실뿐만이 아니라 책상을 옮기는 건 기본이고 바닥에 앉아서 얘기를 한다든가 갑자기 그 마을로 나가서 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잔디밭에 누워서 두런두런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같이 동원이 됐었거든요. 여성학은 사실 기존의 지식과 언어의 질문을 제기하며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의 질문과 문제 제기를 하는 학문인데요. 그럼에도 그동안의 교육 방식은 계속해서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많은 자원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근데 제가 겪었던 그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했던 거죠. 시도해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으로 채워졌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 흔한 강연의 방식, 논문을 위한 트레이닝은 물론 맹렬한 토론, 몸을 직접 움직이거나 각종 소품을 활용하는 워크숍, 내면을 깊이 파고드는 상담,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트레이닝, 학교와 도시를 개선하는 프로젝트 기획, 유관기관 인턴십까지 한 학기에 너무 재밌다 보니까 한 학기 7과목을 신청해서 정말 와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갔던 학기도 있었는데요. 또 너무너무 신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헤르미온느였나 싶기도 한데요. 교육에도 굉장히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많이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 상상을 직접 부딪히며 실천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중요하다는 걸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학사 때 접한 페미니즘이 해방의 감각을 굉장히 크게 전달해 주었었다면 석사 과정에서
독일에서 배웠던 그 과정 중에는 학문의 즐거움과 자유로움을 많이 익혔습니다. 그래서 자유대가 괜히 자유대가 아니구나라는 농담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마침 예술학교인 한예종과도 잘 맞아서 수업을 즐겁게 끌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는 했어요. 네, 그래도 아쉽지 않게 많은 시도를 했던 듯 합니다. 네, 한국의 페미니즘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우선 굉장히 맹렬하고요. 빠르게 변화하고 열악한 토대 위에서 끊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굉장히 강력하고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할 주제가 넘쳐납니다. 사회적 인정은,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제가 그동안 경험해온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못 미치지만,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이 보이긴 하지만, 비슷한 답답함을 느끼는 동료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그리고 나만 이 가치를 옹호하나, 우리 너무 한줌인가 소수인가 의구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숫자는 결코 적지 않다는 걸 굉장히 실감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발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이기 어려웠고 나만 그런가 하면서 조심하는 동안 나의 동료가 사실은 다수였다라는 사실을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강의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요. 되게 위축된 걸로 보이지만 지지하는 이들은 사실은 절대 다수예요. 근데 다만 반감을 가진 이들이 유독 시끄러웠고 소란스럽다 보니까 눈에 많이 띄고 숫자가 많아 보이긴 합니다. 제가 그 강의실 앞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 제 의견에 뭐 100% 동의는 못하겠지만 조금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하면서 호의를 갖고 듣는 학생들의 눈빛이 한 95% 정도 보여요. 근데 그 95%의 친구들이 자기가 다수라는 걸 자기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앞에서 다 보이지만 한 번에.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는데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럴 때마다 제가 지금 내가 말했더니 어떤 친구들이 여기 있는 절대다수의 친구들이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하고 있어. 눈빛이 아주 강렬하게 오고 있어.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그 눈빛과 표정을 그리고 제스처를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안도해도 된다고. 아무튼 페미니즘이 당연한 가치이자 지향점임을 천명하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종 기관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등등 가야 할 길이 아직 굉장히 멀기는 하지만 저는 한국의 페미니즘이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가 넘치기도 하고요. 잠시 지치고 힘이 빠질 때는 있겠지만 당연히 힘들죠. 네, 근데 이미 확장된 관점을 주워 담을 수는 없다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작은 부분이든 어떤 큰 의견이든 큰 목소리든 어떻게든 반영이 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고요. 저도 그 과정에 함께 힘을 보태며 평생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굉장히 지치는 과정인데도 힘을 냈던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독일과 한국의 페미니즘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느낀 부분이 있다면 최근에 이제 튜빙엔에 와서도 많이 느낀 건데요. 얼마나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를 지지하고 디폴트, 그러니까 가장 기본값으로 당연한 걸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얼마 전 세계 여성의 날 때 이제 튜빙엔에 이제 집회에 나갔는데 여기 되게 작은 도시거든요. 9만 명 정도 되는. 근데 도시 거의 전체가 그 여성의 날 집회에 동참하고 있는 걸로 보였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미 행진에 동참을 했고 광장에 모였고 그 행진에 동참하지 못했더라도 창문을 열고 막 환호를 하는 등 굉장히 모두 환대하는 느낌으로 그날을 축제로 하지만 또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보이면서 보냈거든요.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서울 한국 여성 대회나 이런 이제 광장에 가고 내 주변에 이제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감각을 많이 느끼지만 또 누군가는 막 빵빵 울린다든지 굉장히 욕을 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하는 걸 꼭 목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이들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오지는 못했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이 독일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제도적으로 공동체에서 이걸 얼마나, 그러니까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얼마나 인정하고 반영하는가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느끼는데요. 여성학을 처음 시작한 학부 시절에 저는 제 자신이 좀 많이 버거웠어요. 그러니까 흔히 다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좀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걸 좀 어려워하고 모두들 편안해 보이는 와중에 저 혼자 불편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좀 까칠한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베를린에 처음 가고 난 뒤에 제 생각을 지지해주는 커뮤니티와 공간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독일어를 되게 못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독일어를 잘 못하는데도 오히려 저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문제가 모두 사라진 건 아니었고요. 베를린이나 독일 전체가 뭔가 되게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없는 땅은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기꺼이 나설 준비가 된 사람들의 비중은 확연히 많았다라는 감각을 늘 느꼈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까칠하게 직설적으로 맹렬하게 대응하는 것을 두면서 네가 너무 공격적이야, 네가 틀렸어 라고 지적질하는 사람들보다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난 너무 이해하고 지지해줄게 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고요. 같이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보다 한술 더 떠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내가 추구했던 가치가 옳다는 걸 말해주는 다수가 있다라는 경험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꺾이는 일이 확실히 줄어들긴 했습니다. 설사 한국에서 좋은 결과 혹은 좋은 반응을 끌어내진 못하더라도 뭔가 또 진 것 같아, 또 못 이겼어, 뭔가 도달을 못했어라는 좌절을 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지치지 않는 힘이 여기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건 이 공간의 문제고 나의 문제가 아니야 라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는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직도 한국에서는 반페미니스트들을 설득하는데 불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완전히 시작 전부터 다시 설명하고 또 설명하다 보니까 매번 각종 지식을 알려주는 이들이 초보 단계에 머무르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소진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맨날 똑같은 기초 단계의 아주 기본적인 설득을 또 반복해서 하느라 지겹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진이 되는 건데요. 아무튼 이게 어디까지 왔지? 아무튼 무엇보다 이상한 소리들이 나왔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덜 상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냥함은 품이 많이 드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또다시 독일로 온 이유는 뭘까요? 저는 한예종에서의 교육 과정, 그리고 제가 만난 학생들을 정말 많이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의미로. 근데, 그래서 좀 마음이 아직도 그때 참 헤어지는 게 힘들었어요. 한예종을 떠나는 게. 그래서 아주 좋은, 지금 독일에서 저에게 이제 어떤 상을 주는 것처럼 이제 네 연구 마음껏 해라라고 이제 연구비를 팍팍 주면서 생활에 걱정을 하지 않을 만큼의 이제 돈을 지원을 하고 네 연구 마음껏 합시다 이렇게 1년 동안의 시간을 주어지는 이런 좋은 기회를 얻기 전에는 사실은 한예종을 떠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에게 애정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 교육을 진행하는 그 과정부터요. 근데 제가 그 공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언젠가 떠나야 한다라는 걸 언젠가부터 알게 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가 지쳐가고 있다라는 걸. 이대로라면 저는 정말로 관성적으로 대충대충 수업을 하는 선생이 되거나 아니면 병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대학의 강사들을 대하는 처우는 그리고 한예종에서 필수 교과목의 유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너무나 적었는데 제가 너무 많은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약간 이제 활동가로서의 정체성도 굉장히 컸던 거죠. 교육 활동가로서. 교실에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실제 삶, 그리고 예술계에서도 추구하는 방향이 지향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고민을 들고 오는 학생들에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버티며 나아가는 힘을 줄 수는 있었는데, 제 차원에서. 사실은 그런 일들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일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사건이 발생한 후에 내가 너를 지지하고 있어, 너를 믿어, 너를 지지할게 라고 말해주는 과정은 너무 중요하지만서도요. 매 학기 그런 반복된 패턴을 이어가기보다는 조금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조금 더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일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이 소진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나자빠져서 비겁해지거나 매갈이 없이 이제 좀 수업을 대충 방임하는 선생님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게 되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공간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었고요. 적절한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네, 어지간히 좋은 기회가 아니면 그 공간을 떠나지는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와서 떠난 건데도 떠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또 많이 슬펐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달은 시도 때도 없이 학생들과 울면서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또 뭉클하네요. 아무튼 저에게 너무 익숙하면서도 또 적당한 거리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한국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박사 논문의 주제도 좀 험악했잖아요. 한국의 반페미니즘의 흐름과 도식을 바탕으로 이걸 파다 보니까 이제 좀 소진되고 지치는 게 있었어요. 그걸 조금 거리를 두고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흐름과 도식을 현재 독일 사회가 마주한 각종 갈등과 문제 흐름을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고요. 각각의 특징을 비교하고 분석하며 해결 방안 또한 모색해보고 싶다라는 제안서를 썼죠. 독일 정부와 튜빙겐 대학으로부터 네 주제 한 번만 꼭 파봐라 하는 연구비를 받게 됐고요. 네, 지난 6년간 수업과 제 박사 논문 그리고 각종 이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 업무에 나눠서 쓰던 에너지를 당분간은 제 연구에만 확 쏟아볼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생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굉장히 행복하게 또 연구자로서의 삶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벌써 좀 좋아요. 이 기회는. 그러니까 한예종을 떠난 게 굉장히 슬펐지만 슬프더라도 떠나야 했던 게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학생들에게 좀 미안하지만요. 네, 그래야 오래 가죠. 네, 오래오래 의미 있는 연구를 하는 멋있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럴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 저는요, 일단은 반페미니즘의 도시가 이후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꽤 오래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독일에는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극우 세력이 점점 더 몸집을 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대한당이라고 불리는,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라고 부르는 AFD라는 당이 굉장히 몸집을 많이 불리고 있어요. 제가 떠난 사이에 고작 한 1~2% 정도의 지지율을 받던 정당이 한 20~30%까지 지지를 얻게 되는 양상이 굉장히 확연히 드러납니다. 전 세계 극우화 현상이랑 좀 많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양상을 비교하고 또 고심하면서 문제 패턴을 살피고 이를 돌파할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덩달아 한예종에서 그동안 수업을 잘 하고 싶어서 계속 파고들며 공부하고 고심했던 페미니스트 교육,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교육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어쩌면 앞의 주제와도 연결이 돼서 교육이 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능성이 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이 방법을 잘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지까지를 계속해서 고민할 거고요. 단 한 번에,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절대 나올 수 없겠지만, 원래 학자는, 연구자는 그럼에도 계속 도전하고 아주 작은 변화의 가능성을 꾸준히 누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역할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번 독일에서의 여정을 통해 새롭게 발견되는 주제가 무엇일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온 지 한 달이 안 됐고, 보름 조금 지났는데 벌써 몇 가지 꼬투리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몇 가지 건덕지도 표준은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몇 가지 거리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서 이 주제를 좀 더 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제 연구 주제가 어디까지 튀게 될지, 어디까지 들어가게 될지 사실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아직은 다 알 수 없지만 일단 1년은 확실한 것 같고, 주어진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연구자로서 제 연구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어디까지 집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책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아쉬웠던 그 얘기들의 깊이를 어디까지 더해서 더 날카로운 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도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갔을 때 한국이 지금보다는 조금은 성숙한 여러 가지 면모들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할 일이 많죠?